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지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점의 전환이라는 글입니다. 특히 수요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요즘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더 지혜로워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가 그냥 많이 아는 지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왜 중요한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삶을 근본적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바로 그 지혜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특히 관점의 전환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통해 지혜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관점의 전환. 단순히 정보 요약을 넘어서 그 의미를 좀 같이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지혜라는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사물의 이치를 정확히 깨닫는 능력 이렇게 정의하던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서 얻는 지식과는 다르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일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지식은 보통 사실이나 정보의 집합체에 가깝죠. 예를 들면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이런 건 지식이잖아요. 근데 지혜는 그 이면의 원리,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그 현상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꿰뚫어보는 능력, 그 통찰력에 가까운 거죠. 통찰력. 네, 자료에서 말하는 사물의 이치를 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지식은 레시피를 아는 거라면 지혜는 각 재료의 성질이나 불 조절 같은 원리를 알아서 상황에 맞게 요리하는 능력,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비유 확 와닿는데요. 레시피, 그러니까 지식만 알면 변수에 대처하기 어려운데 원리, 즉 지혜를 알면 응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럼 이 중요한 지혜,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냥 책 많이 읽거나 경험만 쌓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냥 쌓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관점을 바꾸어서 지혜를 구하는 노력,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관점을 바꾸는 노력? 네. 같은 상황도 어떤 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실패를 그냥 좌절로만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성장을 위한 어떤 필수 과정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의미도 다르고 대처 방식도 달라지겠죠. 네네. 이게 바로 관점의 전환이고 이 전환을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라. 이게 말이 쉽지 사실 내 관점을 실제로 바꾼다는 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료에서 그 전환을 좀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힌트 같은 것도 좀 주나요? 직접적인 방법론, 1단계, 2단계 이런 걸 딱 제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 관점을 넓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요? 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변하는 무상의 이치.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도 영원하진 않겠구나 하는 관점을 갖게 될 수 있고요. 이게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끊임없이 좀 질문하고 성찰하고 내 고정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점이 바뀌고 지혜가 자라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자료에 나온 어떤 조건에 처하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삶,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게 관점 전환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경지일까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지혜가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 같아요. 외부 조건, 예를 들면 부나 명예, 건강 이런 거에 내 행복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경지. 이건 역시 사물의 이치에 대한 깊은 이해, 즉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외부 환경은 계속 변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 이치를 받아들이면
변하지 않는 내면의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게 바로 조건 없는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와,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된다니. 정말 심오한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에서 청년이랑 노인을 비교하면서 청년들이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지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나이 들면 지혜로워진다 뭐 이런 단순한 얘기는 아닐 텐데요. 아, 네. 물론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롭다고 단정하는 건 좀 위험하죠. 네. 여기서 말하려는 건 아마도 지혜라는 것이 지식처럼 단기간에 막 습득되는 게 아니라 삶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 즉 시간과 연륜을 통해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정보 접근성이 좋으니까 지식 습득은 빠를 수 있죠. 근데 다양한 삶의 국면들을 직접 겪고 거기서 얻는 통찰, 즉 관점 전환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아, 경험을 통한 관점 전환의 기회? 네, 물론 젊은더라도 깊은 성찰을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아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핵심은 경험의 양 자체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관점을 전환했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험을 어떻게 소화하고 관점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가 수요법문 발췌 내용을 통해서 지혜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보는 틀을 바꾸는 관점의 전환에서 비롯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계속 점검하고 더 넓고 깊은 시각을 갖추려는 그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지식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가는데 이 지혜가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지혜는 종종 경험과 성찰을 통한 관점의 전환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최근에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고 관점이 바뀌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은 앞으로 어떤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